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증권보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로는 전년 대비 좀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또 차별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전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보험증권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생각보다 금융주에 대한 기대도 좀 많기도 하고,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 뭐 담당은 또 따로 하시지만 뭐 금리 올리면 또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한편으로 그 금융주 내에서 보험이 제일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보험이 좀 좋았는데 저희도 이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워낙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 리오프닝도 시행이 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거의 그 전 국민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제 면역이 생기다 보니까 좀 야외 활동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그 좋았던 모멘텀이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에는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큰 그림상에서는 말씀하신 흐름이 맞습니다. 사실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량이 재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의료량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은 손해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금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손해율 상승과 이제 손익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사실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의 이 격리자 그 추세가 크게 꺾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일평균으로 30만 명 정도가 신규로 확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격리 일수가 평균적으로 지금 7일이죠. 일단 이거는 뭐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누적적으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놓고 보았을 때에는 최소 200만 명 이상이 현재 격리가 되어 있고 정상적인 지금 의료 이용이라던가 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면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그렇다면 이 격리 체계가 또 이제 변경이 되어서 격리 일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격리 일수는 14일이었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7일로 줄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 개연성은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외에서의 이제 격리 체계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 리오프닝을 아예 선언을 했었던 영국을 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이 격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던가 이제 캐나다 같은 이제 북미 지역들에서는 한 5일 정도의 격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7일 내지는 10일의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7일 격리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그냥 딱 컨센서스 상에 있는 수준이고 현재로서 오미크론의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격리 체계가 좀 줄어들 개연성은 낮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변이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일단 WHO에 따르면은 사실상 지금 뭐 알파, 뭐 베타, 뭐 델타, 감마, 뭐 오미크론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VOC라고 하는 좀 이제 좀 유행이 많이 될 것으로 우려가 VOC? 되는 variant of concern이라고 해서 우려가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변이들 이런 부분은 지금 오미크론 이외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VOI라고 해서 이제 variant of interest라고 해서 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하는 그런 변이종들로 하면은 지금 뮤 변이라던가 람다 변이가 있는데 이 변이들은 이미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고 사실상 지금 국내에서는 크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변이가 어느 정도의 전파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변이로는 뭐 델타 크론이라던가 혹은 뭐 오미크론 스텔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이제 신규 확진자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 코로나 전문가처럼 계속 이제 코로나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냥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구 중에 한 50% 정도가 확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일평균 확진자가 한 30만 명씩 나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유행이 예상이 되는 기간은 대략 한 4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이제 그 풀어내는 숫자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5월 중순까지는 예. 굳이 손해보험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손해율 모멘텀이 40일은 지속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손해율 모멘텀이 40일, 즉 손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주가라는 거는 넥스트 레벨, 그 다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손해율이 더 이상 그러니까 뭐랄까 그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1분기에 너무 빨리 올라왔었던 모멘텀, 손해율이 빠르게 축소됐던 모멘텀은 또 주가는 또 반영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라든지 5월까지도 버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안 사다 보니까 손바뀜 때문에 보험주를 이익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홀드할 수 있는, 즉 비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코로나 이벤트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놓고 본다면 2023년까지 네. IFRS 17이라고 하는 네. 이 새로운 회계 제도의 도입이 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험 부채 시가 평가 시에 보험회사들의 이 어떠한 부채 구조가 좀 이제 분류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좀 큰 증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에서는 거의 뭐 2배 정도 회계적인 증익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어느 정도 이제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백내장을 이제 의료비 청구가 가능하니까 엄청난 손해가, 물론 이 뉴스라는 거는 네. 항상 약간 좀 자극적으로 쓰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좀 커졌다는 얘기가 있고, 물론 이제 보험사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인건비나 사업비 선정할 때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만한 좀 근거나 아니면 정부가 좀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보험주한테 어떤 훈풍이 불 만한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백내장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은 이게 백내장 수술만 이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이제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삽입술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청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월부터는 그 심사 기준을 강화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수되는 거를 좀 줄이겠다라는 쪽으로 이번에 이제 좀 개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보험업종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제 주가를 좀 이제 그 쭉 뽑아서 보시면은 네. 2017년 한 하반기쯤부터 해서 손해보험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좀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그 실손 그 보험료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줄이겠다. 결국에 실손 보험 쪽에서의 보험료 인상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 케어가 발표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에 이제 보험사한테 있어서 보험료라는 것은 뭐 매출 중에 이제 P와 Q 중에서 P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네. P가 올라갈 수가 없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문케어라는 정책의 이제 영향권에서 이제 뭐 물론 이게 뭐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문케어가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제 그 문케어와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동안의 실손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했었던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막연하게 기대감은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했었던 그 공약들 중에는 보험사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영향들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은 뭐 일단 정책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도 없고 기대 정도지 사실 그게 네. 실제로 이게 유입되는 거는 뭐 논의가 됐을 때 그때 네. 이제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주 내에서 좀 분위기 좋은 쪽의 보험이었는데 이 증권을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증권은 어쩔 수 없이 지수의 방향성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이게 굉장히 많이 뚝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주가 이제 시황산업에서 많이 그러니까 변화하려는 시도도 많았거든요. 뭐 IB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투자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작년, 재작년 워낙 또 리테일이라든지 브로커리지 수입이 좋았다 보니까 또 그 악영향과 이제 기저효과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떻게 증권주를 바라봐야 될지 요거부터 한번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증권업종을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이제 그 우려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 영업 범위는 굉장히 많아요. 뭐 브로커리지도 있고, 네. 뭐 WM도 있고, IB도 있고, 트레이딩도 있고, 뭐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 그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에 주식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지표를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거래대금 그리고 코스피 방향성 두 가지입니다. 혹시 뭐 지금 그 화면에 아마 차트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와 거래대금이 변동했었을 때 그동안에 증권업종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 좀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네. 지금 가로축이 코스피가 이제 그 상승하는 그 구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세로축이 이제 그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위쪽으로 보시면 되시겠는데 네. 지금 이 분면에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는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거나 네. 혹은 그 반대이거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점하고 회색 점이 있는데 이 파란색 점이 바로 그 증권업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때이고요. 회색이 언더퍼폼을 할 때예요. 네.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피랑 거래대금이 동반 상승 증가하는 구간에서 이제 증권업종은 이제 그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구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이제 뭐 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코스피와 거래대금 동반 상승 증가하는 구간에서 85%의 확률로 증권업종은 이제 상승을 했고 그중에 이제 75%의 확률로 이제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회색 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대금 코스피는 사실 또 같이 그려보면 뭐 시장이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안 그런 구간도 있긴 하지만 네. 코스피의 방향성이 지금처럼 박스피에 갇혀 있게 되면 증권주한테는 좀 쥐약인 그런 네. 구간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침체된 게 또 IPO 시장이에요. 공교롭게도 맞습니다. 작년에 역대급으로 IPO 시장이 열렸었고 올해 초에 또 LG ES의 상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네. 휘날레를 장식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증권주에 그래도 이런 뭐랄까 IPO를 비롯해서 그나마 만약에 모멘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가 참 궁금해요. 일단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좀 이제 뚜렷한 상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이제 늘어나면서 결국에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고 네. 시장의 방향성도 뚜렷해질 때 그때서야 이제 증권업종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아직까지는 당장의 모멘텀은 좀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과 증권을 같이 이제 커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권보다 아무래도 지금 보험 쪽. 네. 그리고 보험도 보면 생명보험이 있고 그러니까 실손보험주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사실 뭐 그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생명보험 업종이 훨씬 더 펀더멘털 사양이 이제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같이 보아야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보험업종한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인데 지금은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장단기 금리의 역전까지도 지금 우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생명보험보다는 네. 차라리 손해보험 업종이 뭐 모멘텀이라던가 말씀드렸었던 IFRS 17 도입 이후에 어떠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까지 놓고 보았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신다면은 손해보험 업종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 내에서도 금리 오르면 보험 부자라고 하지만 이제 생명보험보다는 손보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보험증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